안녕하세요. 순인의 작은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영국 여성 작가인 위드가 지어낸 작품 플랜다스의 개입니다. 화가를 꿈꾸는 어린 소년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그의 충견인 파트라슈의 안타까운 삶을 그려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였습니다. 둘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였지요. 몸집이 자그마한 넬로는 아르덴에서 태어난 산의 아이였고, 덩치가 커다란 파트라슈는 플랜더스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였습니다. 둘은 다 부모가 없었고 몹시도 가난했으며, 그리고 한 사람의 손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를 잇는 인연의 끈, 다시 말해 우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어느 작은 변두리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넓게 펼쳐진 목초지와 밭 한가운데 마을이 있었고, 마을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운하를 따라 포플러 나무와 오리나무가 길게 늘어서서 바람에 살랑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한가운데 이끼가 살짝 낀 비탈진 곳에 풍차가 서 있었지요. 그저 밋밋하기만 한 시골 풍경 속에서 풍차는 이정표 노릇을 했습니다. 풍차 건너편의 작은 회색 성당에는 원뿔 모양의 뾰족탑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울리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종은 나지막하면서도 공허한 슬픔이 묻어나는 오묘한 소리를 냈습니다. 유럽 북해 연안의 낮은 지대에 있는 종이라면 늘 이런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넬로와 파트라슈는 태어나서 이제껏 대부분을 그 작고 구슬픈 시계 종소리가 들리는 어느 외딴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오두막에는 몹시 늙고 가난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바로 예안다스 할아버지의 집이었지요. 젊었을 때 군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이 땅을 뭉개버린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처 때문에 다리를 절게 되었지요. 예안다스 할아버지가 80살이 되었을 무렵 소도시 스타벨로트 근처에 아르덴 지방에 살던 딸이 죽으면서 할아버지에게 2살 난 아들을 남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자기 한 몸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묵묵히 손자를 맡아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곧 할아버지에게 둘도 없는 소중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넬로는 비록 좁고 보잘것없는 오두막에서 살았지만 만족했습니다. 사실 오두막은 정말 허름하기 그지없는 손바닥만한 흙집이었습니다. 형편은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손자를 무척이나 상냥하고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넬로는 마음씨가 진실하고 순수하며 고왔습니다. 할아버지와 넬로에게는 파트라슈가 전부였습니다. 끼니거리를 벌어다주는 가장이자 일꾼이었으며 위로가 되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머리요, 손이요, 발이었습니다. 또한 생명이었고 영혼이었지요. 파트라슈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과 힘이 붙이는 일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짓거리를 먹고 매질 세례를 받으며 자랐어요.
파트라슈는 강아지 티를 채 벗기도 전에 벌써 짐수레와 멍에의 쓰라린 맛을 알았습니다. 파트라슈의 주인은 술주정뱅이에다가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파트라슈의 하루하루는 지옥이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트라슈는 아주 힘이 셌어요. 그렇듯 잔인하게 일을 시켜도 견디어낼 수 있는 무쇠같이 단련된 핏줄을 타고났으니까요. 목이 타고 굶주리고 매우 피곤했지만 그럭저럭 죽지 않고 비참하게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4발 달린 짐승 중에서 가장 인내심 강하고 일 잘하는 짐승에게 플랜더스 사람들이 주는 품삯이라고는 고통뿐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하고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의 세월이 2해나 더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따라 여느 때처럼 걷고 있었습니다. 거의 12시간 동안 혀 한 번 축이지 못하고 온통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무자비할 만큼 무거운 수레를 끌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파트라슈는 태어나 처음으로 비틀거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파트라슈는 따가운 햇볕이 쏟아지는 흙먼지가 덮인 허연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곧 죽을 듯이 아팠고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바로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고 참나무 몽둥이로 매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트라슈는 이미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욕설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 명절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 사이로 초췌한 할아버지가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등이 굽었고 다리도 절름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옆에는 발그레한 볼에 짙은 눈동자를 가진 2~3살쯤 되어 보이는 금발머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가슴께까지 오는 풀숲을 헤치고 토닥토닥 걸어 들어와서는 죽은 듯 쓰러져 있는 덩치 크고 가여운 짐승을 또랑또랑한 눈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자그마한 아이 넬로와 커다란 개 파트라슈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리안다스 할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서 고통으로 정신을 잃은 개를 끌고 자신의 허름한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오두막은 그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지치고 열에 들떠 정신을 잃은 이 병든 개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파트라슈는 여러 주 동안 죽을 듯이 앓았습니다. 기운도 없고 몸이 아프고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렇게 쉬는 동안 한 번도 욕설을 듣지 않았고 아픈 매질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쓰러워하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와 할아버지의 다정한 손길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건강을 되찾았지만 멍에 때문에 생긴 목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트라슈는 양지 바른 곳에 엎드려 우유통이 오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트라슈는 일찌감치 일어나 할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짐수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수레의 양쪽 손잡이 사이에 자리를 잡았지요. 파트라슈는 마치 자기를 보살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일을 돕고 싶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또 그 일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이안다스 할아버지는 한동안 그렇게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대자연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저 부려먹고 개를 줄로 올가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파트라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파트라슈의 끈기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에 감동하여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파트라슈는 매일 아침 술에 끄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트라슈에게는 그렇게 지내는 나날이 꼭 천국 같았습니다. 늘 다정한 말과 사랑이 담긴 손길로 힘을 북돋워주는 할아버지와 일을 나서는 것은 그저 즐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절뚝거리면서도 늘 함께 일을 나서던 이안다스 할아버지는 더 이상 짐수레를 따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류머티즘으로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갓 6살이긴 해도 여러 번 할아버지를 따라다닌 덕에 안트베르펜을 구석구석 잘 알고 있는 넬로가 할아버지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넬로는 우유를 팔고 잔돈을 거두어 우유 주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그런 넬로를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가고 한 해, 두 해가 지나갔습니다. 파트라슈에게는 마음 쓰이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트베르펜에 있었지요. 안트베르펜은 해묵은 돌담 모퉁이와 꼬불꼬불한 골목은 물론 복닥복닥한 선술집과 그 길목 틈바구니와 강가, 바닷가에까지 고색 창연하고 웅장한 석조물로 가득했습니다. 하늘 높이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치 모양의 문에서는 한껏 고조된 음악 소리가 새어나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파트라슈의 마음은 편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넬로는 다닥다닥 붙은 지붕들 사이로 위험있게 우뚝 선 석조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그 건물은 위대하면서도 왠지 서글퍼 보이는 성당이었어요. 넬로는 성당의 어두운 아치 모양 입구 안으로 사라지곤 했어요. 늘 꼭 붙어 다니는 단짝인 자신마저 내버려 두고 말이죠. 한두 번 파트라슈는 직접 보고 싶은 마음에 수레를 끌고 달그락거리며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괜히 자기 때문에 어린 주인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파트라슈는 넬로가 나타날 때까지 성당 앞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파트라슈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파트라슈는 어린아이가 그토록 어두운 표정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넬로를 햇살 가득한 들판이나 분주한 시장통으로 데려가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넬로는 성당으로만 가려 했습니다. 그 성당은 바로 성모 대성당이었지요. 파트라슈는 성당 앞에서 기지개를 켜고 하품을 하고 한숨을 푹푹 쉬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깽깽거리는 소리도 이따금씩 내며 기다렸지요. 그러다가 문 닫을 시간이 되면 넬로는 강제로 내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넬로는 기다리던 파트라슈의 목을 얼싸안고 그 널찍한 황갈색 이마에 뽀뽀하며 항상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파트라슈, 그것들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단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말이야. 그것들이란 무엇일까? 파트라슈는 안타까운 애정이 담긴 큼직한 눈을 들어 넬로를 올려다보며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 친구를 따라 성당 안으로 들어간 파트라슈는 마침내 알게 되었지요.
넬로는 황홀경에 빠져 넋을 잃은 채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제단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넬로는 그림을 볼 수 없었고 파트라슈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몸져 누운 예안다스 할아버지는 넬로에게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른이 되어 이 오두막과 손바닥만한 땅덩어리라도 갖고 밥벌이를 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나리라고 불린다면 나는 무덤에 가서도 아쉬울 게 없겠구나. 플랜더스의 소장농들은 조금이라도 땅이 있어 주변에서 지주라는 뜻으로 나리라 불리는 것이 가장 바라는 일이었거든요. 젊은 시절 세상을 이리저리 떠돌다 빈손으로 돌아온 이 늙은 군인에게 한 곳에 머물며 소박하지만 만족스럽게 살다 죽는 것만큼 훌륭한 삶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나이에 손자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운명이었지요. 하지만 넬로는 할아버지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넬로는 손바닥만한 땅덩이를 경작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가난하거나 조금 덜 가난한 사람들한테서 나리라는 소리를 듣는 것과는 다른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성모 대성당의 뾰족탑은 넬로에게 그런 것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 주었으니까요. 넬로는 파트라슈와 알루아라는 소녀에게만 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알루아는 잔디가 깔린 언덕 위에 빨간 풍차 방앗간에 살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방앗간 주인은 온 마을을 통틀어 가장 벌이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루아는 동글동글하고 발그레한 얼굴이 무척 귀여운 소녀였어요. 알루아는 종종 넬로와 파트라슈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알루아의 아버지가 풍차 뒤편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코제 씨는 선량하기는 하지만 은근히 꽉 막힌 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넬로는 깨끗한 나무판 위에다 수초로 친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방앗간 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림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외동딸의 모습을 꼭 닮았거든요. 그러나 돌연 방앗간 주인은 집에서 엄마를 돕지 않고 밖에서 빈둥거린다며 어린 딸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겁에 질려 우는 딸을 집 안으로 들여보냈지요. 그런 다음 돌아서서 넬로의 손에서 나무판을 낚아챘습니다. 내 장담하건대 그림 그리는 일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 어쨌거나 이 그림은 알루아를 닮았고 알루아의 엄마가 보면 기뻐할 테니 내게 다오. 대신 내가 은하를 주마. 어린 아르덴 소년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며 코제 나리 돈하고 그림 다 가지세요. 그러더니 넬로는 파트라슈와 함께 들판을 가로질러 가버렸습니다.